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화면 송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네. 오, 주택이네. 네. 여기 지금 사람 사나요? 네, 살고 있고요. 여기가 우선 현관문이고요. 수화기도 한번 쓰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예. 현관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았어, 잠시만. 그 옆에 아, 분 누구시죠? 이제 할게요. 저희가 지금 개건 멤버가 너무 많아서 여기 현관문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제보자님 방이에요. 제보자님 방. 어? 본인은 누구세요? 여기 네. 제 고모가 있는데요. 고모의 집. 고모의 친구분이 윤시원님을 알게 돼서 저희 집도 한번 제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고모의 친구분의 집입니다. 잘 네. 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제보자님의 방이고요. 네. 다 오래되셨네요. 다 쓰신 지도 네, 되게 여기 오래됐고. 제보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집 자체가 이제 100년이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00년이 넘은 집. 터전을 잡고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한 지는 35년 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부엌이에요. 부엌 라인. 부엌이고 되게 오래되시면 진짜 별의별 일 다 있었겠네요. 그죠? 진짜 저희가 뭐라고. 네. 네. 여기 가구를- 제보자님이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음, 여기가 부엌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뒷문인데 제보자님이 여기 옥상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집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도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와,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네, 네. 진짜. 네, 와, 제가 봤을 때 거울도. 욕조 자체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기독교 집인가요? 불교예요. 불교 쪽? 그리고- 그러면은 뭐 항아리에다가 빌기도 하고 좀 그죠. 네, 그러셨겠네요. 그러셨대요. 그리고 여기가 제보자님 어머니 어머니, 방이세요. 할머님. 여기도 있나? 부죠. 불교 쪽이 맞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 방 자체가 제보자님 너무 열고 싶어 하시는 방이라서요. 열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있는 아. 집이겠죠.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남동생이 방이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살짝 열어도 돼요? 없어요. 좀 잠깐만 열어봐주세요. 남동생이 있나요?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일단 나와주세요. 일단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 제보자님이 여기 너무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가 네. 충청도 쪽인가요? 네, 충청도예요. 이모님 여기 아무도 안 사시죠? 아니요. 네, 여기 좀 무서워가지고. 와, 숟가락 못 껴놨어. 제보자님 혹시 햄버거 가게 하시나요? 네. 네. 어떻게? 네. 손에서 햄버거 냄새 잠시만. 나는데. 아유,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잠시만요. 저희 죄송한데 정신사 나오니까 이거- 천천히 하세요. 네. 안 열려서. 천천히. 제보자님 무서우셔가지고 좀 도망갔어요. 문은 열어주고 가라 그래. 이분 보이세요? 제보를 하라니까 고스트 헌팅을 하고 있네요. 네. 나 여기 들어가고 싶긴 한데 못 들어가서 지금. 나 깜짝아. 저희 죄송한데 진정 좀 하세요. 릴렉스. 네, 다 보셨죠? 아니, 뭐 들어간 거였어요? 네. 아. 근데 들어갔는데. 저희가 봐야 되는 곳이구나. 창고식으로 원래- 써. 볼까요? 네, 이 옥상 라인 쪽. 다 보셨나요? 네.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집의 풍파를 감히 맞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별의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옥상에서 고양이를 누가 음. 던져놨던 거나 비방 같은 거나 저주 같은 걸 했거나 막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은 아마 오늘 얘기 다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와. 엄청 많은 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세월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방대하죠. 예. 그리고 제보자님 자꾸 여기 무덤이 있어가지고 무덤 자꾸 보여달. 무덤집이에요. 또 무덤이 있는 예. 곳이구나. 저기 무덤이 있대요. 그래서 무덤이 자꾸 보여달라고 해서 우선은 무덤이 있어요. 네, 무덤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무덤덤하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도 자꾸. 저희 죄송한데 그건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왜 상관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 이거 잘 보이시나? 너무 먼데. 저, 연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먼데. 네. 그러니까요. 죽겠다 이거. 여기 보이세요? 아, 오. 저기 있구나. 야, 달빛 아래 비치는 오, 오빠. 장난 아닌데 뷰 이거? 오. 하여튼 여기 4개 정도 있대요. 오. 잠깐만. 그러면 일단은 집 자체 터는 나쁘지는 않는 그죠. 건데 예전부터 있었던 무덤이랑 양지가 바른 곳인데 그죠. 근데 네. 왜 하필 사람 사는 쪽에다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다가 무덤을 했을까? 음. 왜 여기다가 네.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는 좀 약간 좀 그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왜냐면 저 무덤 하여튼- 자체가 100년 전부터 있었던 무덤인지 아니면 이제 와가지고 만든 무덤인지
그걸 좀 하나 들어보긴 해야 있었어요.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100년 정도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늘어난 거래요. 그러니까 무덤이 새로 생겼대요? 100년 전부터 있었대요? 100년 전에는 하나 있어요. 무덤이 4개가 있는데 하나 있었는데. 와, 한 늘어난 번은 100년 된 거구나. 거고 예, 안녕하세요, 윤시아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집이 이거 지은 지가, 그러니까 옛날 집으로 처음에 지었을 때는 100년이 됐고요. 네. 지금은 현재 집은 한 35년이 된 네. 집이에요. 남동생이거든요. 지금 55살인데 지금 고3 때 이제 학폭을 당했어요, 애들한테. 고3 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그 수능 보러 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눈치를 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안이 치료를 하고 또 정신병원도 입원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다가 안 돼가지고 무당도 수십 명을 만나봤고 까지 저희가 몇 천을 날렸거든요. 다 포기하고서 저희가 이제 35년 동안 정신지체로 살았어요. 네. 동생이 병명은 조현병이 나왔어요. 정신과에서는 저는 이제 결혼 생활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동생하고 이제 가끔 봤죠.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봤는데 3개월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 예. 그래서 정신지체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여기 와서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동생이 이제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고 일어나면은 저 남동생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죽었어요. 낳자마자. 근데 이름도 안 지어주고 죽었는데 동생 이름이 상길이라고 하면서 상길이하고 같이 잤다 그러고 상길이가 와서 옆에 있더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위로를 많이 해준다고 하면서 돌아가신 고모도 옆에 와서 계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3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한 3, 4시쯤에 계속 나가고 이상해서 따라가 봤어요. 근데 동네에서 성황당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막 절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절을 하고 막 이래서 동네 분들도 봤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윤시원님 유튜브를 봐가지고 제가 이제 제보를 드리게 된 거예요. 동생이 정신과도 가도 안 낫고 무당한테 굿도 해도 안 낫고 해가지고 닭살 돋네. 근데 저희한테 해도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최선을 제보자님- 다해볼게요. 일단. 남동생분이 지부에서 자꾸 귀신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재신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정신과에서는 조현병을 잡는데 빙의가 된 건지 전 정말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근데 뭐 둘 다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제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이라는 게 사실 오래 묵었잖아요. 이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네네. 동생이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옛날 일도 막 알아맞히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을 막 얘기를 해요. 네네. 태어나기 전에 얘기도 하고 근데 신기하게 이름까지 맞추고 성도 맞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그러니까 이모님이 무당이시거든요. 근데 이모님 첫째 아들님이 그렇게 좀 약간 네. 정신지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형님 뭐 본 적은 없죠, 저는. 그 형님도 매번 일기를 쓰고 매번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제 공수를 계속 뱉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말씀을 아니 하셔가지고. 선생님 잠시만요. 그럼 네. 그분도 그러면 중간에 정신이 잘못되신 거예요? 중간에 괜찮다가? 네. 아, 네네. 그럼 동생하고 비슷한 케이스네요. 네, 약간은 제가 그래서 조금 공감이 가긴 하는데 우선적으로 네네. 봤을 때 이제 저희 이모님이 무속인이신데 그렇게 해서 네. 신병 비슷한 케이스로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남동생 분께서. 근데 이게 네. 정확하게 이제 신적인 것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그죠. 바뀌는 거라고 저희 규칙이 그러기 때문에 대신에 정확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저희가 판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맥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사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집에 귀신도 궁금하지만 동생이 빙의가 된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근데 중얼중얼 거릴 때나 보면 누가고 이렇게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화장실 갈 때나 가끔 뭐 운동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빼놓고는 항상 자기 방에서 있는데 문 열어보면은 누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휘죽휘죽 혼자 웃고 중얼중얼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벽 보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제보자님이 무속 신앙 쪽으로도 어느 정도 생각하실 거면 제보자님이 그 과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다시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이 마을이 번영했을 때 어머님의 종교는 뭐였어요? 저희 엄마는 불교. 그러면은 이제 그 불교가 흔히 말하는 문제없는 종교겠죠?
예, 그냥 이제 일반 불교고요. 네네.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할머니하고 중재 할머니께서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옥상 가는데 이렇게 장독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항상 빌고 뭐 촛불 켜놓고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어린 음. 어린 기억에 그런 게 있었고 엄마는 이제 동네 절에 그냥 평범한 절에 다니셨어요. 예전에는 그 마을 번영하더라도 당집이 많이 없었거든요, 사실. 여기 마을에도 당집이 없었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지금은 없죠. 그때만 보면 돼요. 그 당집하고 네. 사이는 어땠어요, 이 집안이? 그 집하고 뭐 나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제보자님이 기억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네. 마을이 몇 집 안 남았잖아요. 지금 몇 집 남았어요? 네. 아랫마을하고 윗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아랫마을 맨 꼭대기 집이에요. 네. 그래서 아랫마을은 13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많이 사시네요. 네. 네, 한 13가구, 15가구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윗동네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정확히는 저도. 더 많았나요? 네. 옛날에는 100가구 됐죠. 남동생 분께서 고3 때 학폭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생기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36년 전인데 36년 전에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더 봐야 돼요. 몸을 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이 집 터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는 연역이라고 하죠. 그거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질문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옥상을 네네.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전에 집에 왔을 때 집이 좀 무섭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옥상을 가거나 화장실을 가면은 저는 좀 무서워서 혼자 못 가고 이제 이렇게 동생들이랑 그랬거든요. 정신병원에서 지금 한 군데를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다른 병원도 가셔서 진료를 더 여기저기 받아보셔야 돼요. 정신과 진료를 안 받아본 데가 없어요. 다 이렇게 많이 받으셨구나. 예, 병원을 저희는 몇 군데를 옮겼는지도 모르고 정신병원에서도 입원도 했었고요.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세월이 지금 35년이다 보니까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병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는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심지어 뭐 그 타 지역도 많이 갔고 제가 알기로만 해도 무당집을 진짜 한 100군데는 갔을 거예요. 가서 고생 많이 굿도하고 하셨구나. 뭐 했는데 다 소용이 없어서 엄마는 이제 결국 3개월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제가 저 혼자 돌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나면은 죽은 남동생이 있는데 이름도 안 지어줬는데 걔 이름을 막 얘기를 하면서 걔가 누나 내가 항상 내 옆에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내 옆에 계시고 심지어 그 돌아가신 고모도 자기 옆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빙의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을 막 떨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선생님께 제보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뭐라고 속단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왜냐면 35년 동안 또 이렇게 고생하신 그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최근에 간 병원은 언제쯤이에요? 지금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정기적으로. 정신과, 네. 일단 여기서 얘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 여기는 네. 저희가 일단은 가보는 걸로 할게요. 가보고 나서 얘기를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그게 얘기를 맞는 것 진행을 같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저 시원님 있잖아요. 네. 죄송한데 여기 이 집에 귀신이 있나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거를 없어요. 저희가 지금 네. 얘기를 안 하는 게 네. 어차피 갈집이기 때문에 음. 굳이 여기서 이제 긁어 부스럼이기 때문에 그래. 고모님 혼자 계시는데 물어볼게요. 있고 없고 그 있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고모님 어떻게 하라고? 네, 얘기하지 말래요.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당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그 연락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근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엄청 고생 많이 고생- 하셨네요. 네. 아이고. 진짜. 형한테 진짜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감정을 같이 받아버렸어. 어머니께서 그 얼마나 이러고 눈을 어떻게 감겠어. 그 아들이잖아. 저는 이거 좀 저희 팬이에요, 팬. 목소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분인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 그 당직기 한 번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혹시 햄버거 가게 하세요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네. 일단은 가서 일단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정신병이라고 이렇게 못 바뀐 상태에서 저희는 그런 거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생각은 없어요. 굳은 신념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약도 복용 잘 하시고 해서 좀 그래도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한번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뭐 성황당 가서 빌고 있다는 건 이런 게 막 보였다는 거는 사실상 그죠. 지금 그릇된 믿음과 그릇된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학폭이 고3 때잖아요. 36년 전이거든요. 네. 리모델링이 35년 전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 리모델링이 한 시기하고 좀 비슷한데? 라고 얘기했을 때 어라? 맞물려 들어. 맞물려 들어가네? 라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게.